그 들어가자마자 보호자분 있으세요? 이러고 그 보호자분 전화번호를 적으라는데 제가 보호자가 없어요 그랬거든요. 없는데 나는 그 카드가 없는데 자꾸 그 카드 찍는 단말기 거기 앞에 서서 자꾸 궁뎅이를 슬슬 이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기사님이 아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찍는데요? 그랬더니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화성에 사는 장효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장효지입니다. 한국 정착 2년 차고요. 지금 4살짜리 아기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한국 정착 지금 2년 네. 차밖에 안 되셨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2019년도에 오신 거예요? 네, 2019년 1월 이날에 사이 났거든요, 한국에. 아, 진짜요? 네. 완전 그 새내기네요. 네. 그러면 네. 언제 어떻게 탈북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중국을 저를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그 어머니가 2015년도에 중국에 오셨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지인분한테 엄마 찾으러 가겠으니까 좀 중국에 보내달라 했거든요. 근데 일단 갔는데 어머니는 못 찾고 임신 맴매 걸렸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어머니 찾으러. 네. 어머니 찾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엄마는 못 찾고 제가 그 아는 저희 그 중국에 고향 이모가 있어요. 근데 그 이모가 저를 임신매매 시킨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하루 가서 같이 지내다가 오자 이랬는데 그리고 뭐 힘드니까 네가 북한에도 나가지 말고 북한에도 못 나가니까 일단 저한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근데 일단 갔는데 좀 시골이었거든요. 집이. 네. 시골에서 근데 가자마자 임신돼가지고 아기를 낳게 돼가지고 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지금 27살이에요. 27살이에요? 네. 그러면은 22살? 그때 네, 임신매매를. 22살에 임신매매 걸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네, 23살에 그러면은 중국에서 살다가 네. 한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네. 한국으로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 그 고향 언니가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 중국에 위챗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위챗을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주변 친구를 이렇게 핸드폰을 흔들면 그 주변 친구가 뜨거든요. 근데 그 언니 중국 남편이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 추가 보내가지고 저 이렇게 언니랑 아니까 좀 연결해달라 해가지고 연결되었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인터넷, SNS 되게 이런 게 잘 발달이 돼 되다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네. 한국으로 그 언니분이 브로커랑 다 놔주시고 네 데려오신 거죠. 어떻게 어디로 보통 삼국으로 오는데 네, 어느 쪽으로 저도 오셨어요? 그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걸쳐 왔거든요. 보통 그쪽으로 오시면은 몇 달 걸리지 않나요? 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씩이나 오래 걸려요? 네, 한원, 태국 그 국정까지 다 합쳐서 1년? 네. 어려웠던 게 혹시 있어요? 탈북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적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려웠던 게 저희가 베트남을 걸쳐서 그 오는데 그 라오스랑 태국 경계선에서 그 걸거든요. 근데 아기를 업었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 8월에 장마철이라 근데 비옷을 씌우고 근데 아예 전지도 없고 아예 선전 정도 먹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은 것 같아요. 막 산발을 닿아야 되고 그 내리막 이런 데를 내려와야 되고. 아기를 업고 왔으면 네. 아기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네. 그 보통은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중국 쪽에서나 뭐 중국 남편들이 잘 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중국 사람이랑 정도 없었고 그냥
좋아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중국 사람 일하러 나간 틈을 다 가지고 도망쳐왔어요. 애기를 업고 네. 도망쳤구나.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뭐 혼자라면은 우리 효주 씨는 또 애기를 업고 탈북을 했잖아요.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네, 힘든 것만큼은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한국에 일단은 왔잖아요. 네. 중국에서, 북한에서 살고 중국에서 살고 한국에 어렵게 왔는데 좋았던 거나 신기했던 거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좋았던 게 한국은 제가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도 농촌이라 이렇게 대중교통 버스 타고 다니고 중국에선 버스를 혼자 못 타요. 제가 신분증 없고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또 혼자를 못 타고 그냥 그 중국 사람 감시하는 것처럼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어디 가도. 그게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운전면허도 땄거든요. 운전하고 다니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진짜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랑 많으면은 그게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 운전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니요. 저 북한에서 운전을 하면 되게 부자? 그렇지. 네, 맞아요. 부자 아니면 간부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네. 나도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 반대로 근데 우리가 뭐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좀 힘든 것도 있고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내가 정착을 했는데 좀 이런 거는 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건 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언어랑 일단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억양도 그렇고 막 뭐 어디 가서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처음에 왔을 때 사투리가 심하니까 잘 알아 못 듣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그렇지. 그게 있었고 병원에 갔거든요, 제가. 네. 혼자 살고 막 이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나 네, 그 심정 알아. 보호자 없는 그 심정.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픈데 제가 다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있지 네. 않았어요?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애를 저도 둘을 혼자 키우잖아요. 근데 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보호자 그 전화번호에 내 전화번호 적고 보호자 전화번호 네네네. 꼭 적어야 되는 거야. 울지 말고 나 가슴 아파. 울어도 돼. 근데 그때 누구 전화번호 적었어? 나는 우리 아들 전화번호로 적었어요. 저는 애기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저 보호자 될 수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어디 휴지가 없을까요? 너무 가슴 아파. 애기가 일단 어리고 갑자기 응급실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보호자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들어가자마자 보호자분 있으세요? 이러고 보호자 전화번호를 적으라는데 제가 보호자가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아는 언니분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나 그거 너무 공감해요. 일단 휴지 나 마음이 너무 아파. 휴지마. 나도 그랬어. 네, 너무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언어이긴 하지만 또 우리 아팠을 때 병원 갔는데 보호자가 없을 때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나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입원했을 때 또 그런 거 있지 않아? 입원했는데 옆에는 막 남편도 오고 뭐 이렇게 챙겨주는데 맞아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입원은 정말 제가 얘기가 있어가지고 입원은 잘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프면은 병원에 갔는데 막 남자친구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막 자기야 어디 아파 막 이러는데 나는 그냥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그냥 에센스 같은데 뭐 아파요 하면 그냥 그런 걸 위로나 받고 막 피해수북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아파서 병원 왔어요 하면 뭐 힘내세요 그것마저도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잠깐 아까 남자친구 다른 분들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이러는데 병원에 네. 가서 슬펐다 그랬잖아요. 남자친구 현재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네, 저 지금 현재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얼른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상형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또 뭐 소개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상형을 그래도 잠깐 옆길로 샜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 이상형이요? 네.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이상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떤 게? 이상형, 일단 애 엄마니까 이상형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상형이라고 딱 말하면 자상한 남자? 네,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저 애기한테 잘하는 남자. 그게, 그거만 빼고는 얼굴이랑 안 봐요. 아, 네, 여러분. 키, 그다음에 인물 안 봅니다. 근데 능력은 보지 않아요. 그래도 능력은 있어야. 네, 능력을 좀 보고 나이도 또 봐줬잖아요. 아, 나이는 한 10년까지는 괜찮은 것 아, 같아요. 위로 10년. 네. 네, 띠동갑까지 넓게 좀. 그러면 한국에 와서 쭉 그 혼자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네. 저 남자친구 잠깐 만났는데 만나서 한 2개월 만인가 데이트 폭력하는 거예요. 저한테. 술 마시고 막 술을 마시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되게 심하게 좀 했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때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응급실 가고 다음 날인가 며칠 전에 제가 그 거소장을 접수했어요. 거소장 접수하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기 키우니까 CCTV가 있거든요, 집에. 근데 CCTV로 보니까 그 남자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언니랑 또 친구랑 3명이 왔는데 화장실에서 숨어 있은 거예요. 아, CCTV로 확인했는데 네, 남자친구 없어서 집에 오니까 네.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저희가 들어오니까 화장실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미 헤어지자고 얘기를 다 했는데 안 나간 상태였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온 상태였고, 저는 무서워서 집에 한 며칠 못 들어왔거든요. 집에 못 들어온 상태였고, 근데 계속 저보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재요. 근데 제가 혼자 나가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나갔는데 이 사람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 뭐 있겠으면 없고 상관이 없고 저는 짐 비밀번호 바꾸고 언니네 집 며칠 가 있기로 해가지고 왔었는데 짐을 싸는데 옷에 패딩에 주머니 손 넣고 꺼내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다가가면서 왜 그러냐, 왜 헤어지자고 하냐 이러더니 그러니까 언니한테 언니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언니는 벽에 서 있고 저는 막 짐 싸는데 언니가 그랬거든요. 왜 동생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안 헤어져주냐 이러니까 네가 뭐가 돼서 참견하냐 이러면서 그 언니랑 막 몸싸움하면서 언니 손목을 그은 거예요. 칼로. 네, 커터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밖에 혼자 나갔댔잖아요. 폭력을 넘어서가지고 네.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저랑 통화할 때도 막 너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만나다 그런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무기징역 자기가 가능하니까 저를 죽이겠대요.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언니를 먼저 구우면서 그 칼날이 거기서 끊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저한테 막 달려들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저도 베이고 가슴 부위에 베이고 가슴 부위에 지금 베어 있는 네, 상태예요? 지금 11번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싸우다가 제가 싸우는 도중에 경찰서에 신고했거든요. 112에 신고해가지고 나 여기서 지금 칼로 막 찌르고 이러니까 막 싸우다가 경찰들이 올 때 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네, 도망가서 2시간 만에 잡았어요. 네.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잘 됐다. 네. 와, 힘들었겠어요. 그게 최근의 일이에요? 네, 한 2개월 전.
아,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음. 치료받고 지금 뭐 어떻게 하다가 받고 외로워가지고 남정네라는 걸 하나 만났는데 또 그런 폭력 쓰고 또 살인까지 하려고 한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든 어쨌든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제가 보면은 대부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북한에서 키울 때는 주변에 친척분들 있잖아요. 근데 막 제가 바쁜 일 있고 진짜 급한 일 있으면은 아기를 그 친척분들한테 잠깐 맡기고 이러면 되는데 혼자 키우다 보니까 되게 맞아. 어디 가도 아기 내 같이 가야 되고 뭐 하자고 해도 아기 같이 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애를 키우면은 저도 네. 없었으니까 너무 공감이 돼요. 맞아요. 어디에 맡길 데도 없으니까 되게 근데 제가 저도 그랬으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데 한국에 와서 그러면 지금 한 2년 됐겠네요. 네. 그죠? 2년 되면서 일은 해보셨어요? 네, 저 처음에 왔을 때 잠깐 플라스틱 회사에서도 들어가서 그 일도 해봤고 그러면 첫 네. 직업이 회사. 네, 첫 직업이 회사 플라스틱에서 그 플라스틱 그 종류가 많거든요. 그거 선별해서 이렇게 그거 딱 똑같은 걸 막 선별해 놓고 그걸 해왔어요. 네. 그걸 좀 어땠어요? 할 때? 일을 할 때? 여자 하기는 좀 힘드니. 아, 힘든 네. 일이죠. 근데 보통은 식당에서 많이 일하는데. 네, 식당에서 일하는데 일단 회사에 이제 아는 친구 통해서 들어갔었는데 근데 거기도 또 플라스틱 그 이름들도 다 용어예요. 아, 맞아. 영어가. 네, 뭐 A 패트, B 패트 진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 제가 일하면서. 영어를 못 하거든요. 영어를 아예 알파벳 정도도 아는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이거는 A 패트, 뭐 이건 C 패트, 뭐 이걸 되게 분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가지고 네. 회사 처음 취직했을 때 많이 어려웠겠어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네일 아트 학원 다니다가 네일 아트 학원. 자격증 따야 되는데 그것도 필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은 네일 아트 자격증을 따려고 네. 공부하는 중인데 또 이렇게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또 데이트 폭력에 그 수술 자국은 지금 아물었어요? 지금 겉에는 아무런데 안에 잘 안 아물어가지고 이게 무거운 거랑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쉬고 안타깝다. 있어요. 뭐 어쨌든 지금 네일 아트를 꿈꾸고 네. 자격증을 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직업은 네일 아티스트로 할 네. 계획인가요? 계획은 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이 되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면은 우리 인터뷰가 박물 네. 인터뷰인 이유가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작은 것 같지만 그 꾸준히 하면은 성실하게 하면은 그게 또 좋은 결실을 맺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왔는데 네일 아트 말고 또 이런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간호사? 네. 간호사 왠지 잘 어울린다. 근데 간호사는 네. 제가 그 북한에서부터 간호사 하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있었거든요. 그 북한에서 보면은 그 간호사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지. 네, 막 그 간호사 공부하면서 막 그 간식도 주고 막 이런 게 되게 부럽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간호사는 좀 해보고 싶은데 되게 힘들다고 주변에서는 간호사가 되게 힘들대요. 간호사는 힘들죠. 아무래도 네. 대학 4년제에 또 실습 과정도 있고. 근데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한 1년 과정이니까 도전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간호사 참 제가 보기에는 효주 씨랑 간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이제 나는 이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거는 있을까요? 애기가 착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네, 이게 맞아요. 안정적인 생활.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끝으로 삼행시가 우리가 좀 네. 즐겁게 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삼행시로 네. 있는 삼행시가 있는데 네. 효주 씨가 저는 간호사가 멋있어서 앞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로 삼행시 지어볼게요. 잠깐 네. 생각하고 계실래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바로 해도 바로 해도 돼요? 네. 간호사로 그러면 네. 자, 내가 운을 띄울게요. 네. 간, 간보다 부럽지 않아요. 호, 호감 가고 사.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 간호사 지금 간호사를 네. 너무 센스 있게 꼭 저도 이제 방울 인터뷰도 네. 우리 효주 씨가 간호사 되는 그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효주 씨를 인터뷰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를 지금 키우면서 혼자서 되게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원이나 뭐 우리 효주 씨를 조금 동생이나 딸 같아서 챙겨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 그 메일로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효주 씨랑 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효주 씨 힘든 얘기를 또 인터뷰 네. 잘 해주셔가지고 아까 울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채원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구가 간 지 14년 차 한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탈북한 지 이제 10년이 넘으면은 많이 여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이지 뭐. 예.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탈북 동기 뭐 이런 거? 뭐 탈북 동기는 꼭 한국에 오려고 해서 온 거는 아니고 뭐 잠깐 중국에 잠깐 대피? 대피? 어떻게? 잠깐 대피하려고 한두 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북한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한 2년 살다가 네. 한국에 2007년도에 입국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디에 사셨어요? 함경북도 무산이요. 무산이요? 네. 무산이면 아무래도 탈북하기가 좀 쉽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좀 당시에는 제가 2004년에 탈북을 했는데 그때는 좀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물도 이제 얕고 그래서 그럼 탈북할 당시에는 그 북한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접대? 그 식당에 공무원, 그 봉사원이라 그러나? 접대원이라고 했었어요. 접대 네. 무산에서 네, 접대원으로. 단고기국밥집 네. 접대하고 있었어요. 아, 접대원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외가는 이제 그 김일성이 회고록에 나올 만큼 저희 중조 할아버지께서 네, 항일 혁명 투사 가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그랬어요. 네, 또 친가 쪽은 이제 할아버지가 검찰 쪽에 계셔서 원래 도 예심 쪽 검찰 쪽에 계시다가 이제 무산으로 이제 대빵으로 오셨죠. 검찰의 대빵. 그러다가 그러면 집안이 좀 꽤 잘 살았겠네요. 무산에서는. 그렇죠. 잘 살았죠. 근데 뭐 상류층 막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부유하게는 살았죠. 그러다가 왜 중국으로 피신을 오게 됐어요? 그 동기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랑 계실 때는 이제 많이 부유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끈떨어진 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저희 아빠나 저희 엄마나 솔직히 온 실속의 하초처럼 자라다 보니까 그 좀 무능력하잖아요.
북한에서 살기에는. 그 할아버지 그늘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도 이제 많이 좀 생각이 트인 상태라서 이제 밀수에 이제 손을 댔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돈이면 또 다 되잖아요. 네. 그렇고 또 돈도 있지만 또 할아버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후배들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밀수에 손대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분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한 3년은 엄청 바빴어요. 네. 바빴다는 게 죽 먹어온 게 바빴죠. 그래도 쌀 주고 먹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엄청 제가 살던 때랑은 엄청 바쁜 시기였죠.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아빠가 그 청진에서 중고 아우디를 네. 그 하는데 이제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중고 아우디 그러니까 자동차. 예, 승용차 아우디 승용차가 네. 그 일본에서 청진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아빠가 손을 댔는데 그 청진에 저희 또 큰아빠가 계셔가지고 네. 뭐 한 열 몇 대 들여오면 거기서 뭐 한두 대 정도는 아빠가 좀 이렇게 지불하고 들여와가지고 강으로 이제 그 북한의 삼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로도 하고 림강으로도 하고 뭐 칠성 쪽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칠성 함경북도 무산군에 네. 칠성리라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밀수도 뭐 보통 우리 탈북민들이 밀수했다라고 하면 동을 팔고 약초를 팔고 개를 뭐 동물을 팔고 예. 뭐 그런 게 아니라 크게 자동차를 예. 하셨네요. 예. 근데 뭐 많이는 아니고 그냥 뭐 한 12대, 13대 정도 들여오면 거기에서 뭐 한 대, 두 대 정도가 아빠 거니까. 그래도 북한에서는 저도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그 엄청 큰 거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빚이 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빠가 또 이제 그 국군 포로들 이산가족 찾기에 또 손을 대고 또 이제 크게 예, 걸동품도 하시고 또 송이철에는 송이도 보내시고 뭐 안 해본 게 없죠. 뭐 크다는 것들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사회주 그룹화라고 해가지고 네네. 평양에서 중앙당 검열이 내려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검찰 쪽 그 할아버지 후배 지인분이 네. 아빠한테 소스를 준 거예요. 예. 너네 딸들 조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는 저걸 걸어놓고 다니기는 하지만 예. 그 접대원 하면서 다니기는 하지만 거의 또 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무직으로 네. 들어갈까봐 사실은 너네 딸들을 대피를 시켜라. 네. 그리고 너네 딸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중국도 아빠 신부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조금 주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스를 받고 아빠가 같이 거래하던 그러니까 대방이죠. 중국 쪽 대방.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저를 한두 달만 좀 얘를 좀 맡길게. 이 정리가 되면 비사회주의 그룹화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숲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왜 못 나갔어요?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동생 예진이랑 저를 이제 대피를 시켰는데 두 분 그러면 채원 씨랑 예진 씨랑 같이 탈북을 하신 거예요? 네. 대피를 같이 하신 거구나.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왔고 또 이제 저희가 걸릴 줄 알아서 아빠는 대피를 시켰는데 아빠가 걸린 거예요. 왜냐면 가택수사 영장이 나와가지고 네. 저희 집을 가택했는데 이제 달러 그리고 인민폐 뭐 북한도는 물론이고 막 이제 나오고 핸드폰도 한 2대 정도 막 나오고 중국 핸드폰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빠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중국에 가서 아빠랑 예진이가 찍은 사진.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빠는 이제 보이부나 이런 데 잡혀가고 안전부에
안전부에 잡혀가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락을 하는데 아직은 나을 상황이 아니다. 무산군에서는 이제 또 아빠를 다 뭐 보위부, 안전부, 검찰 쪽에 다 힘을 써서 어떻게 데려내오자 하는데 평양 그 중앙당 그룹과 그 사람들은 아빠를 시범에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빠가 한 8개월 정도 구루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4년에서 5년 정확하게 저희가 2004년 11월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럼 2005년도 한 6월, 5월, 6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거기 들어가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잡혀 나올까봐 머리 긴 여자애만 들어오면 자꾸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힘드시는데도. 그래서 한 8개월 정도를 이제 깜방에 앉아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길어지고 뭐 중국 국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만들어도 북한 여자인 거 알면은 중국에서 다 잡아가니까. 그렇지. 그 만들어준 또 경찰도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나오셨죠. 다행이다. 엄청 이렇게 뭐 고문을 받으시고 아니요 고문은 안 받았어요. 잘 계셨어요. 그래요? 돈이면 다 돈이면 되니까 저도 그건 알아요. 예. 돈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먹은 보위부, 안전부, 검찰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써서 나오셨는데 원래 아우지 탄광 쪽으로 저희가 쫓겨가게 된 가족 모두 추방당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약하게 먹어서 그 무산군의 신참리라고도 있어요. 신참이 있어요. 예, 주초 뭐 지나서 주초도 서풍산 알아요. 지나서 맞아요. 주초 서풍산 신참. 네, 거기로 이제 추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제 호흡을판에 뭐 집만 그냥 뭐 집만 조금 넣고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빠, 엄마, 막내 여동생 이렇게 거기서 집을 지어서 살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7년도 4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2006년도 10월에 이제 중국에서 연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국민 서안 국민 그래가지고 이제 운남성 가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채원 씨랑 그 예진 씨는 동생분은 결국은 북한에 잠깐 피신 왔는데 도어다를 예, 그렇죠. 그랬는데 나가지 못하고 또 북한의 아버지 상황이 가족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에서 살면은 국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적이 없으면 잡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더 안 좋은 상황들이 그렇죠. 부모님께나 저희한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탈북하면서 순탄치는 않았잖아요. 한국 오는 과정에. 그렇죠. 정말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어떤 순간들이 위험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캄보디아로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 쪽으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그 길이 이제 너무 험난해서 내 생에 제일 고생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길이 험난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험난한 거죠? 그 국경을 넘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베트남까지는 이제 다 브로커들이 안내해서 이제 배 타고 뭐 차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캄보디아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국경을 넘을 때 밑에 아고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한 4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강이. 근데 제일 4m면 그렇게 이게 포기가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죠. 예. 근데 그 나무가 한 요 정도? 요런 나무들이 그 다리를 만든데 나무 굵기가 요 정도? 요 정도인데 한 5대? 많아야 5대, 6대. 그러니까 거기 4m가 한 40m
보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야 돼. 옆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직진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m가 40m. 밑에는 악어가 살고 있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 옮기면서 다리를 왜 그렇게 해놨대? 좀 안전하게 해놓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몰래 다니니까. 맞다. 죄송해요. 불법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왔던 것도 또 뭐 그렇게 어쨌든 건너왔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악어강을 건널 때 그 건너는 그 2명만 건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8명, 9명. 9명. 예. 다 무사히 잘 건넸어요? 잘 건너왔어요. 그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그 악어강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이게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어느 그 한국 영사관이에요? 네. 그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또 푸놈펜이라고 그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대사관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뭐 노스코리아, 사스코리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코리아라고만 얘기를 그때는 사스 노스 모르니까 그 상황도 안 좋았던 게 그 한국 대사관이랑 북한 대사관이 마주 있대요. 근데 정말 있어요. 그 국기가. 그렇다고 그 북한의 국기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간 거죠. 처음엔 안 들여놓더라고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이 담장을 넘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중국하고 달리 중국은 막 막고 이러는데 그렇죠. 넘어서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리를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저희가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 베트남 영사관에서? 아니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영사관에서 한 5개월 정도? 한국 대사관에.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2007년 4월 20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 비행기 타고? 예, 인천공항에. 이야,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타잖아요. 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막 벅차가지고 내가 정말 가고 있는 거구나. 무사히 가고 있구나. 난 살아있구나.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또 어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이제 국조원 선생님들이 이제 다 나와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다니는 문 아니고 후문으로 해가지고 빠져서 나가니까 또 국조원에서 보낸 차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때 한 11명 정도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한국에 딱 이제 우리 국정원 나오고 하나원 나오고 한국 사회에 딱 처음에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소주가 먹고 싶었어요. 저는 맥주였거든요. 궁금했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랑 보면은 이제 막 포장마차 같은 데서 소주 한 잔, 닭발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해봤어요? 했죠. 그래요? 네. 저는 아직 포장마차를 못 가봤어요. 진짜? 했죠. 그때 느낌이 또 달랐겠네요. 그렇죠. 살아있구나. 나 잘 살고 있나. 맞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게 딱 너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다라는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막 큰 거보다는 사소한데 그렇지. 뭐 샤워를
매일 할 수 있고 맞아요. 세탁기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물도 안 길어 먹어도 되고 그렇지. 전기도 네. 잘 나오고. 전기도 잘 나오고 맞아요. TV도 잘 사소한 나오고 것들이. 맞아요. TV를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네. 채널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좋았고 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놀랐던 거는 없어요?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버스를 타는데 네. 다 청바지를 입거나 하면은 이게 빵집이라고 해야 되나? 네. 뒷주머니. 뒷주머니에 거기를 이제 카드 찍고 들어오는 거기에다 자꾸 이렇게 대고 사람들이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맞아. 옛날에는 네. 요만한 그 열쇠고리에 예, 이렇게 달려가지고 맞아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찍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잖아요. 예. 처음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없는데 나는 그 카드가 없는데 자꾸 그 카드 찍는 단말기 거기 앞에 서서 자꾸 궁뎅이를 실로 이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기사님이 아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찍는데요? 그랬더니 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면서도 맞아요. 부끄러우면서도 좀 에피소드 같은? 나도 네. 나는 아닌데 우리 그 친척 중에 어르신이 할머니가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 교통카드가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또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택시 기사들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여자분 특히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저도 택시를 타고 밤에 타고 이제 집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이제 자동으로 문이 탁 잠기는 거예요. 차가 출발하면 잠기는 문 말하는 아니 그 속도에 따라서 이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줄 모르고 타니까 가다 보니 잠기니까 놀랐잖아요. 그 사건들이 많으니까 기사님 내려주세요. 그것도 사투리로 기사님 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내리겠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가씨 왜 그러냐고 흥분하지 말고 그렇지.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를 납치하는 거 아니냐고 막 제가 맞아. 잘 모르면 네, 그래서 기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시속이 60이나 70이 되면은 자동으로 문이 잠겨서 이러는 거라고. 맞아요. 이게 신기한 것들이 사실은 생각해내면은 우리가 그 정착 초기에는 되게 그 창피했던 일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죠? 근데 또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좀 안 좋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아요? 있었죠.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조선족들보다 탈북민을 이제 좀 모를 때예요. 뭐 알긴 알지만 소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무시당하고 또 좀 너네는 부모 다 버리고 와서 잘 사니 좋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닌데. 맞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또 너네 나라는 너는 못 사는 데서 왔으니까 북한에는 수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참 화가 많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편견으로 볼 때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너네가 여기를 왔으니까 얼마나 못된 아이들이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시선으로 말하는데 많이 봤었어요. 그게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온 것도 뭐 그 사람들한테 우리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오죽했으면은 그렇죠. 왔겠냐 살자고 온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미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안 보는 분들도 그렇죠. 또 많죠.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것들도 있잖아요. 어려웠던 거는 처음 집 받았을 때 네. 제가 집 받았을 때는 그 연구임대라고 해서 LH 받았는데 기초 수급자분들만 한국 사람들도 그 LH를 받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연구 아파트는.
근데 그 전에 분이 집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화장실 천정이 아예 허락해 줬어요. 벽 나고 그 청소를 하는데 떨어져가지고 청소하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제가 의자에 올라서서 이제 천정을 닦잖아요. 네. 대걸레 같은 거 닦는데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갔는데 제가 혼자 왔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떨어져서 다쳤겠네요. 아니요, 엉덩방아만 찧었는데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옆에 주위에 친척이나 부모가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죠. 좀 많이 어렵고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예.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무슨 일부터 하셨어요? 그 유리에 디자인을 넣는 건데 금납, 은납으로 이제 그 유리에 디자인을 넣는 예. 거? 그 손작업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꽂히면 여기를 꽃을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걸 다 손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금납으로 할 때도 있고 은납으로 할 때도 납땜하는 거 아니요. 한 요 정도의 넓이로 된 건데 이렇게 꽃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저는 처음 들어봐요. 예. 그런 직업은. 네, 그거를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7시부터 12시까지 밑에 주공 슈퍼가 하나 작은 게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진열 알바 한 4시간, 5시간. 정말 열심히 사셨다. 네, 처음에는 너무 살기 싫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4박 5일을 잠이 안 와가지고 TV 봤다 넣었다. 그래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수면 유도제도 사서 먹었는데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살도 이제 막 빠지고. 그러다 정신을 차렸죠.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네. 이왕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이를 투잡을 뛴 원인이 아빠한테도 돈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동생도 데려와야 되니까. 1년 뒤에 왔거든요. 저희 동생은. 그 같이 탈북했던 동생이 1년 뒤에 왔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혼자 먼저 왔을 때. 오고 나중에 동생이 오고. 그랬구나.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외롭지 않았어. 이제 동생도 열심히 일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오면은 한국의 여기저기가 궁금하잖아요. 네.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여행은 가보셨어요? 동생이랑은 못 가보고 저는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그 1단지에 사는 탈북민만 12명 해가지고 제주도로 첫 여행이 제주도였어요? 네. 2박 3일씩이나? 예. 오, 어땠어요? 좋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한국에 온 지 한 15년 만에. 아, 정말요? 예. 좋으셨겠어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한 10일 정도는 가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첫 여행지가 제주도였었어요. 제주도를 처음에 봤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좋아서 뭐 어떻다는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그냥 좋아서 그냥 방방 뛰었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내가 이곳은 또 여행 더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 예.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양코배기. 예. 미제. 예. 라스베가스를 예. 꼭 가보고 싶으세요? 예. 왜요? 그냥 거기가 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데는 맞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 갈 수 있게 일단 능력부터 우리가 길러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저는 주부예요. 아, 주부. 예. 제일 어려운 주부죠. 예. 주부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먹고 돌아앉으면 또 해야 되고. 네. 아이가 있으세요? 예, 있어요. 결혼을 하셨고. 네.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직업을. 예. 네. 선택했죠. 사실은 북한에서는 주부라는 게 어렵다거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이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주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직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일 힘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육아하고 있지만 네. 또 하고 싶은 일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제 그게 결혼을 하다 보니 그게 안 돼버려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기 육아 끝나고 나면은 예, 조금 도전해보고 싶어요. 가수로. 예. 와, 너무 멋있다. 나는 저는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목소리가 완전 북한에서 말하면 쇳소리 있잖아요. 네. 완전 저음이어가지고 노래를 음방을 굴러가듯이 못해요. 네. 그래서 가수가 저도 좋은데 도전을 못하는 거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가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저희 채널에 삼행시가 있어요. 삼행시, 이행시, 사행시 다 있는데 오늘은 가수로 이행시를 해볼까 해요. 제가 띄울게요. 가시고 싶은 직업은 수없이 많은 직업 중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가수가 되기를 저도 박물 인터뷰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